이번 시간에는 우리 프로토콜의 기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토콜의 기능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우리 단편화와 재결합이라는 이런 기능도 있고, 캡슐화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우리 흐름 제어다, 우리 오류 제어다, 그리고 동기화다, 그리고 순서 제어, 그리고 주소 지정, 그리고 다중화, 그리고 경로 제어다, 그리고 전송 서비스다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제 프로토콜의 기능들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첫 번째 이제 단편화와 재결합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영화를 한 편을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우리 다운로드 받을 때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가 되게 크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영화 한 편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크기가 큰 이 영화를 내가 이제 한 편 다운로드 받을 때 내가 다운로드 그 버튼을 땅 하고 누르는 순간 이 큰 크기의 영화가 내 컴퓨터로 이제 뚝딱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렇게 이제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송신 측에서 이 큰 크기의 영화를 전부 다 이제 일정한 단위로, 전부 다 작은 단위로 전부 다 이제 다 잘라요. 잘라서 그때 요 작은 단위 한 개씩 이제 송신 측에서 수신 측으로 전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요 크기, 요 하나를 보고 우리는 이제 패킷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상대방과 내가 주고받고 할 때 그때 이제 패킷 단위로 이제 내가 데이터를 실제로 이제 주고받아요. 해서 이 영화 한 편이 예를 들어서 우리 공깃밥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공깃밥을 먹을 때도 그냥 한 그릇 통째로 이제 전부 다 이제 그냥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해서 우리가 밥을 한 공기씩 이제 시키고 공기 단위로 한 공기다, 두 공기다, 세 공기다, 네 공기다 해서 그런 단위로 우리가 밥을 먹지만 그때 실제로 우리가 밥을 퍼먹을 때는 숟가락 단위로 한 숟가락씩 퍼먹죠. 그때 그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패킷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 우리 송신 측에서 전송할 데이터가 있을 때 그 전송할 그 데이터를 알맞은 일정한 크기의 작은 블록으로 전부 다 이제 자르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단편화, 플러그먼테이션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수신 측에서는 이제 뭘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패킷 단위로 나한테 이제 날라오면 그 날라온 거를 싹 다 이제 모아서 원래 영화대로 다시 이제 재결합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수신 측에서 하는 거예요. 해서 단편화된 작은 단위로 이제 잘라놓은 그런 블록을 원래 데이터로 그렇게 이제 모으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재결합, 리어셈블리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단편화는 큰 데이터를 상대방한테 전송하기 위해서 일정한 크기, 작은 블록으로 전부 다 이제 자르는 그 작업을 보고 우리가 이제 단편화,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수인 측에서는 그렇게 단편화된 그런 블록들을 원래 데이터로 다시 이제 모으는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재결합,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때 이제 단편화라는 게 일정한 크기의 작은 블록으로 이제 자르는 거를 보고 우리가 단편화, 그렇게 이제 불렀죠. 그렇게 이제 잘라놓은 그런 데이터 블록을 우리는 프로토콜 데이터 단위 PDU 그렇게 이제 불러요. 우리 프로토콜 데이터 단위 PDU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죠? 요 우리 프로토콜 데이터 단위 요 PDU 좀 살펴보자고요. 우리 앞에서 이제 OSI 치계층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배웠던 그 단위입니다. 우리가 OSI 치계층으로 이제 쫙 나눴을 때 그때 이제 동일 계층 간에 교환되는 그 정보의 단위를 우리가 이제 PDU 프로토콜 데이터 단위 그렇게 이제 불렀고요. 그리고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그런 각각 이제 계층끼리 주고받고 하는 그런 단위를 우리가 서비스 데이터 단위 SDU 그렇게 이제 불렀죠. 그때 이제 OSI 7계층으로 쭉 구분했을 때 우리 1층에 이제 물리 계층인데 그 물리 계층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정보 단위를 우리가 비트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2층이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인데 그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프레임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3층에서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패킷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합니다. 그다음에 4층에서 전송 계층에서는 우리 세그먼트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5층, 6층, 7층에서는 메시지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합니다. 해서 동일 계층 간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고 할 때 그때 이제 사용되는 단위가 우리 프로토콜 데이터 단위 PDU라는 거요. 그때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상대방과 네 가지에 주고받고 할 때 그때 이제 단편화를 해서 잘라서 이제 우리가 전송을 하게 되면 전송 시간이 이제 빠르고요. 통신 중에 이제 오류를 효과적으로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단편화를 시킬 때 데이터를 이제 일정 크기로 자를 때 너무 작게 이제 우리가 단편화를 시켜버리면 나중에 이제 수신 측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원래 데이터로 이제 모아야 되겠죠. 그때 이제 재결합할 때 그때 이제 모을 게 너무 많으니까 처리 시간이 오히려 길어진다고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 말고 이제 부수적인 그런 데이터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편화라는 걸 할 때는 너무 작은 크기로 이제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단편화라는 건 뭐다? 내가 전송할 그 데이터를 일정 크게 이제 작은 블록으로 자르는 그런 작업이 우리 단편화더라.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단편화된 그런 블록을 수행 측에서는 원래 데이터로 이제 모아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원래 데이터로 이제 모으는 걸 보고 우리 이제 뭐라고 한다? 우리 재결합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더라. 그래서 우리 자르는 건 단편화, 다시 이제 모으는 거, 그건 이제 재결합,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캡슐화라는 거요. 캡슐화라는 건 뭘 얘기하냐? 우리 감기약 같은 거 보게 되면 이제 물론 가루약도 있지만 그 가루약을 이제 먹기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알약 형태로 캡슐로 된 그런 알약을 이제 우리가 먹죠. 캡슐화라는 거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약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가루약을 이제 캡슐이라는 걸로 이제 감싸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캡슐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한테 데이터를 이제 하나를 보낼 거예요. 그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때 이제 정보라는 걸 이제 하나 보내더라도 정보만 그냥 딸랑 보내주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제 시작이야, 여기가 이제 끝이야.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플래그라는 거를 맨 앞뒤로 이제 갖다 붙이고요. 그리고 그때 이 정보가 누가 보내는 건지, 그리고 어디로 이제 가는 건지, 그런 이제 주소도 전부 다 이제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어 정보, 여러 가지 이제 제어 정보들도 그런 것도 싹 다 이제 적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 정보에 대해서 오류 검출을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오류를 그제 검사할 그런 방법도 여기다 싹 다 이제 써서 같이 이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데이터를 이제 보내더라도 정보만 이제 딸랑 상대방한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싹 다 이제 합쳐서 하나로 이제 캡슐화라는 걸 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전송을 한다고요. 해서 우리 캡슐화라는 거는 단편화된 그런 데이터 있죠. 그런 데이터에다가 송수신지의 이제 주소가 됐든 아니면 오류 검출 코드가 됐든 아니면 프로토콜의 이제 기능 그런 것들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프로토콜 이제 제어 정보 같은 것들을 싹 다 이제 부가해서 우리가 만드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캡슐화, 요약화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데이터 링크 제어 프로토콜의 HDLC 프레임이다. 그렇게 써져 있는데 HDLC 프레임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정보를 이제 보내더라도 오류 없이 정확하게 이제 전송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싹 다 이제 포함시켜서 우리가 이제 캡슐화라는 거를 수행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상대방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캡슐화라는 거요. 그 다음에 이제 흐름 제어라는 거요. 흐름 제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흐름을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 제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수신 측의 이제 처리 능력에 따라서 송신 측에서 이제 송신하는 그런 데이터의 전송 양이 됐든 전송 속도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보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8살 된 그 아이가 한 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 아이한테 이제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과자를 샀습니다. 근데 과자를 엄청 많이 샀어요. 과자를 그때 한 200봉지 그 정도 이제 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 200봉지의 과자를 그 8살 그 아이한테 이제 줄 거예요. 줄 때 이제 어떻게 줘야 돼요? 그 아이한테 줄 때 박스 단위로 막 주면 돼요? 안 되겠죠. 애가 이제 8살밖에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박스를 이제 들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제가 그 8살짜리한테 이제 그 과자를 전부 다 이제 줄 때는 그 박스를 이제 뜯어서 한 봉지씩 그렇게 주면 그 아이가 이제 다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런 과자를 다른 성인한테 이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이제 박스 단위로 줘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 흐름 제어라는 거는 수신 측의 처리 능력에 따라서 이제 송신 측에서 데이터를 주는 쪽에서 데이터의 전송 양이 됐든 전송 속도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이제 흐름 제어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이런 이제 흐름 제어를 할 때 스탑 앤 웨이트 우리 정지 대기라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슬라이딩 윈도우 이런 방식을 이제 이용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정지대기다, 우리 슬라이딩 윈도우다고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 있는 그 섹션에서 자세히 이제 배울 거예요. 이 정지대기라는 건 뭐냐? 내가 이제 데이터를 하나를 줘요. 하나를 주고 나서 이제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잘 받았어? 물어보고 잘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 거를 또 전달해 주고, 또 잘 받았어? 물어보고 잘 받았다 그러면 또 그 다음 거를 또 주고, 그런 식으로 하나씩 줄 때마다 상대방한테 물어보고 잘 받았다 그러면 또 다음 거 주고, 잘 받았다 그러면 또 다음 거 주고,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형태가 우리 스탑 앤 웨이트요. 그 다음에 슬라이딩 윈도우다라고 하게 되면,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거는 상대방과 이제 내가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때 상대방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야, 하나씩 주고받고 하니까 너무 오래 걸려. 너 한 번에 몇 개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상대방이 나 10개씩 받아도 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10개씩 이제 데이터를 주면서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잘 받았냐, 못 받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게 우리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이요. 해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흐름 제어라는 거를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류 제어요. 오류 제어는 말 그대로 오류를 이제 제어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전송 중에 만약에 발생하는 오류가 있다. 그런 오류들을 싹 다 이제 검출해야 되겠죠. 검출하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오류 발생했네. 그리고 이제 끝내면 안 되겠죠. 그걸 이제 정정을 해야 돼요. 그걸 이제 정정해서 데이터가 됐든 아니면 제어 정보가 됐든 그런 정보의 이제 파손에 이제 대비하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이제 오류 제어,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기화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동기화라는 거는 송신 측과 수신 측이 같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이제 타이밍을 맞추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이제 동기화,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얘는 이제 야구를 할 때 투수가 있고 포수가 있죠. 투수는 이제 공을 던지고 포수가 이제 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포수가 막 심판이랑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투수가 공을 던지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그리고 투수는 이제 공을 던질 생각이 없이 다른 거를 막 하고 있는데 포수가 막 열심히 투수를 쳐다보면서 막 공을 받을 준비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타이밍이 서로 이제 안 맞는 거잖아요. 해서 투수하고 포수는 서로 이제 공을 집어 던지기 전에 그때 뭐를 해요? 서로 이제 사인을 주고 받죠. 사인을 주고 받고 그 사인이 이제 끝나면 공 던질게, 그리고 공을 집어 던진다고요. 그렇게 송신 측과 수신 측이 같은 상태를 이제 유지하도록 그렇게 타이밍을 맞추는 거. 그게 이제 우리 동기화 기능이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 제어요. 자, 우리 순서 제어라는 거는 전송되는 그런 데이터 블록에 전송 순서를 이제 부여하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이제 순서 제어,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 순서 제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뭐 자전거 동호회다, 아니면 오토바이 동호회다, 아니면 자동차 동호회다, 그런 동호회들이 있죠. 그런 동호회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만나서 서로 이제 어딘가로 이제 여행을 이제 떠난다고요. 그때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어디서 만나자, 그게 아니라 한 장소에서 이제 모여서 목적지를 정해놓고 같은 길로 같이 이제 쭉쭉쭉 같이 가죠. 그때 이제 목적지를 딱 설정을 했을 때 그때 길을 잘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따져서 가는 그 순서를 이제 부여한다고요. 그렇게 이제 순서를 부여해 놓고 그 순서대로 그 정해진 길을 따라서 이제 갈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순서 제어예요. 해서 얘는 이제 연결 위주의 데이터 전송 방식에서만 사용이 된다, 그렇게 나오는데, 연결 위주의 이제 데이터 전송 방식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가상 회선 방식, 그렇게 불러요. 이 가상 회선 방식이라는 뭘 얘기하냐? 가상이라는 말이 붙었죠. 해서 출발지에서 이제 목적지를 딱 정했을 때 출발지에서 이제 목적지로 가는 그 길이 여러 가지 이제 경로가 있지만 그들끼리 이 길로 갑시다, 그렇게 딱 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했을 때 그 길이 이제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길에 자기들끼리 가상으로 이제 어떻게 찾아가겠다, 그 경로가 이제 설정이 됩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가상 회선 방식, 그렇게 부르는 거고, 그게 이제 연결 위주의 데이터 전송 방식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해서 내가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어떤 경로로 보내겠다, 그걸 딱 정해요. 정해놓고 그걸 이제 순서적으로 그 경로 통해서 이제 전송되게 그렇게 이제 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흐름 제어나 오류 제어, 그런 것들을 용이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이제 순서 제어,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소 지정이요. 주소 지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데이터가 이제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목적지의 이름이다, 주소다, 경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부과하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이제 주소 지정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목적지 이름이다라고 나왔는데 이 목적지 이름이라는 거는 전송할 그 데이터가 가리키는 그 곳을 보고 우리가 이제 목적지 이름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주소라는 거는 말 그대로 목적지 이제 위치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경로다 그러면 경로라는 거는 찾아가는 그 길을 보고 얘기하죠. 해서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그 방법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경로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데이터가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목적지의 이름이 됐든 주소가 됐든 경로가 됐든 그런 것들을 부여하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이제 주소 지정 기능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중화 기능이요. 다중화 기능이라는 거는 한 개의 통신에서는 여러 가입자들이 동시에 이제 사용하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이제 다중화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로 제어다라고 하게 되면 경로 제어라는 거는 송신 측이 있고 이제 수신 측이 있을 때 송신 측에서 이제 수신 측으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보낼 때 그때 최적의 패킷 교환 경로를 설정하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이제 경로 제어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를 타서 이제 어딘가로 이제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차를 타서 내비게이션을 이제 찍겠죠. 내비게이션에 이제 목적지를 딱 찍고 검색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목적지까지 이제 찾아가는 그런 경로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최적의 패킷 교환 경로를 설정하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이제 경로 제어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송 서비스요. 전송 서비스라는 거는 전송하라는 그 데이터가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별도의 이제 부가 서비스를 보고 우리가 이제 전송 서비스 그렇게 불러요. 이 전송 서비스에 보게 되면 이제 우선 순위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 서비스 등급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 보안성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순위라는 거는 말 그대로 특정 메시지를 이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목적지로 이제 전송하기 위해서 메시지 단위에다가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그 우선순위가 높은 그 메시지가 먼저 도착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서비스 등급이라는 거는 데이터 이제 요구에 따라서 이제 서비스 등급을 이제 부여해서 서비스해 주는 걸 보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성이라는 거는 액세스 제한과 같은 그런 보안 체제를 이제 구현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보안성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프로토콜의 기능에 보게 되면 단편화와 재결합이다. 그리고 캡슐하다. 그리고 흐름 제어. 그리고 오류 제어. 그리고 동기화. 그리고 순서 제어. 그리고 주소 지정. 그리고 다중화. 경로 제어. 전송 서비스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토콜의 기능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각 이제 여러분들이 서로 이제 구분할 수 있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